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가 출발을 합니다. 슈퍼듀오 매치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32.64%. 어제보다도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만식 임천석 팀입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로 살펴보니까 신라젠의 수익률은 여전히 26%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폭스브레인, 뉴프라이드, 우리기술투자까지 있는데요. 뉴프라이드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고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팀은 권홍섭 이성베스타 팀입니다. 24.5%의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 수익률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수익률이 33.67%입니다. 최근에 조선업황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사들 많이 접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우조선해양 빅3 관련주로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조이시티는 마이너스 3%에서 4%의 하락 구간이고요. 삼성 SDS가 2%의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모든 종목 보유 구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팀은 오늘 함께하는 팀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21.1%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바이로메드,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일단은 에이프로젠 KIC를 제외하면 전 종목이 고르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3.59%의 좋은 수익률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수익 실현으로 매도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26%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NHN엔터, 로버스타, 아이리버고요. NHN엔터와 아이리버는 마이너스 5.36, 마이너스 2.81%의 마이너스 수익권이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로버스타가 지금 5%, 1% 각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5위 팀, 윤병호, 최명성 소장팀인데 어제 한 종목이 지금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가면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2%까지 갔습니다. 이화공영 여전히 잘 달리고 있고요. IM텍, 코데지 컴바인, 톱텍인데 IM텍 같은 경우에가 어제 경영진의 배임 횡령 소식이 풍문조회가 지금 들어오면서 하한가 부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손절가 이탈하면서 어제자로 매도했고요. 누적 수익률 굉장히 IM텍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수익률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익률은 한만식 대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한만식 대표 솔리드, 폭스브레인, 그리고 신라젠이 각각 7.1, 12.47, 26.86%의 수익.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13.59%의 수익으로 3위고요. 권홍섭 주임의 대우조선해양은 33.67%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신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입니다. 태고사이언스, BH, 에이프로젠, KIC, 텔콘, 덴티움, 카카오, 태고사이언스, 한화, 삼성화재, G3, BNT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슈퍼듀오 매치 시작이 되고요. 누적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총 10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요일별로 팀을 설정을 해서 함께 하는데 자세한 룰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총 10분이 함께 하고요. 요일별로 2분씩 나옵니다. 2분씩 출연하면서 2분이 한 팀입니다. 팀플레이로 각각 5개의 포트가 요일별로 운영이 될 거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하고요. 또 수익 실현 매도할 수 있고 참여자가 탄력적 대응을 통해 매도를 또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 5억 원, 1일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후에 누적 수익률 대결 후에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종목 상담 2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1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410포인트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2415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409포인트대부터 2410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재 포인트 2414포인트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오 지나서 한 2시경 정도에 코스피가 잠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사긴 하는데 58억 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은 1943억 원 순 매수하고요. 기관이 1988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아직도 가장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85억 원 연기금 순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3.43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1.47% 상승하고 있고요. 12포인트 상승,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면 코스닥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1.5%대의 수익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는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강하진 않아요. 기관은 97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28억 원 팔고 나머지 투신 연기금은 소폭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65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은 863억 원 반대로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런 20전 하락하면서 1067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먼저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다 아시고 계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 쪽에서 특히 무엇보다 이제 오늘 수급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은 일단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을 가능성 쪽에서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지난 잔고 수준을 봤을 때 매도가 좀 더 우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장 나머지 시간대에서 약간 좀 무거운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지수의 정기 변경과 관련된 변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셀트리온 오늘 종가까지 해서 내일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테마색 지분과 관련돼서 많이 좀 흔들렸었지만은 솔직히 테마색 지분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겠죠. 그런 관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또 하나 단기적으로는 패시브 자금과 관련된, 즉 인덱스와 관련돼서 편입해야 될 자금들이 약 한 1조 5천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오늘만 주식하는 거 아니죠.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어떤 수급적인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로써 사라지고 내일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기업의 셀트리온이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쪽만 바라보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일단 수급적 피크는 오늘 종가까지 해서 동시효과까지가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의 결론은 아무래도 어떤 피크인 관점 쪽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종가까지 있는 동향들을 계속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셀트리온에 가려져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쪽이 중형주와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중형주는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왔고요. KRX 300에 대한 효과, 그리고 2012년도 이후부터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사용됐을 때 기관이 매수세가 활발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00위에서 300위 정도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형주의 신규 편입 가능한 종목들이 현대건설기계, SK케미칼,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종목 쪽에서 현대건설기계와 진에어 그리고 덴티움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추세나 아니면은 시장 흐름들로 봤을 때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나 뭐 업종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그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와 관련된 쪽의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날씨가 바뀌어지고 아웃도어 활동이 많아지면 나올 수 있는 수혜주들, 여행 쪽, 편의점, 음식료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쪽도 이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전자제품, 가전제품 유통 쪽에서는 총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위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회사인데, 이사 결혼 시즌 또 성수기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변화와 함께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높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도 작년도 실적 좋았는데 올해도 영업이익 한 2,200억까지 5%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변화들도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타진해 볼 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단기 저항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횡보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7만 원대가 안착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도 같이 확인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있는 전략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또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르시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니어 매치 오늘 함께하는 팀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현재 누적 수익률 2위와 3.4%의 차이로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5종목들이 지금 쭉 올라와 있고요. 태고사이언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A프로젠 KIC를 제외한다면 전 종목 고른 수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도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한 종목씩 좀 리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가는 종목 있고요. 지금 못 가는 종목이 한 종목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동현 팀장님, 일단은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 종목씩 리뷰를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태고사이언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수익률이 장중에 20%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좀 다시 이제 장이 좀 빠지면서 지금 수익률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부분을 예측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장중에 조금 밀리면서 수익률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우선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각종 보도 지표, 뭐 RSI라든지 MACD 등등도 지금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보도 지표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좋고 한번 쭉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여전히 뭐 보유 관점에서 꾸준히 홀딩하면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에이프로젠 KIC가 지금 사실 송동현 정의진 팀에는 약간 좀 뭐 어떻게 계륵이에요, 뭐예요? 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야심차게 미셨잖아요. 예, 야심차게 밀었던 종목인데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하지만 우선 에이프로젠 KIC의 재료라든지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오늘 현재 지금 2.7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히 바닥을 잘 다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15,500원까지 갔었다가 주가 조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모습, 즉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자체가 아직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KIC의 어떤 전체적인 시황만 보더라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이제 에이프로젠 KIC를 통해서 우회 상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술 이전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좋은 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저점을 다지고 거래량이 조금 나와준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상승 흐름이 전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시점부터 매입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이로메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 네. 일단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나 저희 포트의 대부분이 우선은 바이오 종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에서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는 일단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 역시도 그때 그 당시에 태고사이언스의 어떤 차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일단은 판단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편입을 계속적으로 고려를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VM20이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료가 뛰어난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치료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아주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다시피 바이오로메드는 만약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면은 지금보다 시가총액을 뭐 한 4배 정도는 더 고평가를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 재료 자체가 항암 치료제라 그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로메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새로운 좀 더 떨어진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주주분들은 사실 더 끌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는 또 새로운 또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서 그런 진입한 상황이라서 1차적으로 바이오로메드를 매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바이오로메드의 흐름은 당분간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매도를 했으니까 포트가 한 자리가 지금 비는 상황이고요. 어떤 종목으로 또 채워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종목이에요. 카카오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정희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부터 연구할게요. 네, 카카오는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종목으로 준비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한 수혜주들이 좀 소비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어찌 보면은 좀 미디어가 강세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 카카오며 스튜디오 드래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미디어 종목 중에서는 그 다국적 영상 플랫폼을 그 아시아 타겟층 중에서는 그 수급 최선호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넷플릭스, 아마존 등 그 기반 그 가입자들이 그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들이 지금 최상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유통량이 증가할 거고 자연스럽게 그 기대감과 실제 그 실적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자연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잠시 뒤에 조금 더 강하게 이 준비를 했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해봤고요.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할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고사이언스, BH, 에이프로젠, KIC, 텔콘, 벤티움, 카카오, 태고사이언스, 한화, 삼성화재, G3, BNT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겹치는 종목들도 있고요. 신규로 지금 소개받아볼 종목들도 보입니다. 겹치는 종목은 겹치는 종목대로, 신규는 신규 종목대로 상세한 설명을 저희가 부탁해 보도록 하죠. 송도현 팀장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정희진 연구원이 이제 3위에 편입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소리 이렇게 살짝. 네. 아주 이런 팀은 또 처음입니다. 예. 아주 자랑스럽네요. 예. 일단 태고사이언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금 로스미르 TPX105의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이후로 어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로스미르에 대해서 이제 생산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고 아주 빅히트가 예상이 된다. 이 기사에 굉장히 저는 동감하는 편인데요. 우선은 이 로스미르가 나온 이유는 그동안 보톡스 치료제가 이제 독성을 물질을 가지고 있죠. 슈젤과 메드톡스가 생산하는. 근데 이제 태고사이언스가 생산하는 것은 친피부적인 자기 피부를 이용해 자가세포를 이용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그 치료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TPX105를 위해서 역시 마곡의 신공장을 증축을 하고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치료제가 기대가 될 건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급등이 좀 잠시 나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축 세력이 들어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는 끝나지 않고 좀 더 상승 분위기를 더 연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PX117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한 또 임상 3상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어깨 치료제는 굉장히 시중에서 그 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부분을 공략한 것이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시 임상 3상 계획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일단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바이오 장세가 16년도에는 기대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빠졌다면은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바이오 시장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퍼가 높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좀 무너질 확률은 적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그 중에서도 조금 실적과 그리고 안정성이 돋보이는 태고사이언스와 같은 그런 종목을 좀 보신다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포트에 넣어두고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 매도가까지 가져갈 예정이고요. 도중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면 도중에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계속적으로 포트를 가져갈 예정이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BH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바이오 종목으로만 포트를 구성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 종목을 하나 편입을 했는데요. BH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갤럭시 9과 갤럭시 9 플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동안 애플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이폰 X의 실패로 인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시세를 많이 잃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BH 역시도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고 주식이 전반적으로 어떤 한 가격대를 받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갤럭시 9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준다면 BH 역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해 나갈 것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한때 2월 27일 날 9%까지 올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또 재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각종 FPCB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갤럭시 9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에 들어가는 OLED에 대한 FPCB 회로 기판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렇듯 또 다양한 패널에 FPCB 공급을 하는 회사이고 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BH의 주가가 지금 상황에까지는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또 상승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목표가인 3만원 정도까지는 한 1, 2분기 정도 내로는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있을 애플에 대한 모멘텀 3분기에 아이폰 X에 대한 아이폰 시리즈가 세 종류가 출시가 되는데 중국 시장을 공략한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좀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렇게만 잘 된다면 BH 역시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에이프로젠 KIC는 사실 여러 가지 수급 상황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3.54% 오늘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보다는 좀 다음 주가 좀 기대되는 점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이제 에이프로젠 KIC를 통해서 우회 상승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의 어떤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 이전을 받은 그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신규 바이오 생산을 생산한다는 점, 이러한 점이 다 기대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차트로만 보더라도 RSI를 한번 보시면은 저점을 기반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에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나오는 하나의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직까지 모든 보조 지표가 돌아선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흐름이 추세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매집이 어느 정도 긴 상황에서는 갑자기 주가가 치고 들어갈 때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포인트로 일단 에이프로젠 KIC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텔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이로메드를 수익 실현하고 텔콘을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텔콘 같은 경우도 에이프로젠 KIC에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12,200원 정도를 저점을 형성해서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장중에는 12% 정도, 17%까지 갔다가 현재 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량 역시 서서히 오늘도 전 거래일보다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더 기대되는 점이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대 주주 엠마우스가 미국의 FDA에 일단 계실증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임상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일단 계실증에 대한 치료제가 됩니다. 이게 공막, 우리 몸에 있는 천공 같은 거를 막아주는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 최초의 임상 실험이라고 일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텔콘의 가장 강력한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 허가된 엔달이라고 해서 좀 유사한 증세에 대해서 일단은 임상을 성공한 그런 제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유사 적응증이 확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임상 3상의 돌입이 가능합니다. 판매 엔다리를 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바로 돌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FDA 판매의 불가시 허가가 만약 안 된다면 손해배상권도 엠마우스 측에서 그 텔콘한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오늘도 확보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는 오늘 종가 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을 우선 1차적으로는 2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1,1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덴티움 보겠습니다. 네. 자, 덴티움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전 3일 거래는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선은 덴튬이라는 회사는 치과형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대비 40% 이상 매출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올해, 특히 올해 중국 시장에서 한 20%의 또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과 품질력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회사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정책상 지금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있고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임플란트의 자기 부담금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점도 국내 매출에 대한 회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의료기기 중에 가장 저평가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조정이 나왔지만 1차 조정이라 보고 추가적으로 상승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때가 되면 또 덴티움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튬까지 5종목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희진 연구원의 신규 5종목을 함께 또 소개받아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카카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세를 보였던 카카오가 13만 2,500원까지 올라왔었죠. 이틀 전에 8%까지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유상증자를 좀 자금 조달을 해서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자회사 카카오 블록체인이 가칭이긴 한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이제 초대 대표로 모시고 하겠다는 것은 카카오가 좀 정말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 월요일 오전에 이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가장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2월에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만큼 신사업에 대한 그 투자가 기대치가 커졌죠. 그래서 그 오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래선이 29,000원 선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는 그 크레딧 스위스가 좀 한때 4위까지 며칠 전 올라갔었는데, 스위스 증권사라고 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체가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접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카카오를 견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악재가 된다기보다는 부동의 그 1위 입지를 가진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업이 정말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고요. 이것이 오히려 더 1위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이 포트폴리오에서도 좀 더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태고사이언스 말씀드릴게요. 송 팀장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주 중에서도 세포 치료제 좀 큰 획을 긋는 회사이죠. 그래서 현재 3개의 세포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합법적인 세포 치료제가 어쨌든 시판에 임박해서 향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이 상품, 이것의 이름은 로스미르, 눈 및 주름 개선 적응증으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말이었던 12월 28일 시판 허가 승인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때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치료제가 향후 영업이익의 개선을 보일 거고요.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에서도 홀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
미용 성형용 세포 치료제 허가는 그 미국의 라비브라는 상품 이후에 최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작용이 없는 피부 주사로 좀 우리나라에서 포지셔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태반 주사, 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런 강한 유행이 있을 것을 감안할 때는 젊은 층의 단순한 어떤 성형 목적을 타겟으로 한 의료품보다는 피부 노화나 이런 상대적인 수요는 더욱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한화입니다. 에너지 화학 섹터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한화 그 기업 자체가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트를 아주 우수하고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 조정이 좀 받으면서 지금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인 가격선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포트폴리오 편입을 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중심 소재인 태양광 관련 이슈로 하나그룹에 편입이 된 한화 큐셀이라는 태양광 산업 핵심이 되는 그런 사업 부문을 좀 키우고 있으면서 이것이 앞으로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얘기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가 이 배당 이슈와 그리고 또 자체 그 기업 재보험 가입률을 낮추는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1만 원으로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 전년에 6,100원, 64% 이 대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배당 정책으로 투자 매력도 그 하락을 잘 방어를 한 셈이죠. 그래서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상품 판매나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 고객들을 좀 이 주식에 잘 잡아놓는 어떤 그런 정책이 되어서 그 하락을 잘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자체는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는데 이 비중을 1조에서 6천억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것은 국내 보험사들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너무 재보험에 의존을 한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그런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이것을 깨고 이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삼성화재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 자본 여력을 기반이 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화재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3BNT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역시 바이오 제약 사업에 진출을 한 회사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티모신 베타라는 그를 이용해서 안과 질환 치료제, 주로 안과 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특허나 이런 독점적 실시권들을 모두 미국에서 하여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안과 질환 치료제 신약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 특허권도 보유를 하였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협력과 연구를 통해서 좀 신약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당 보건복지 부산 백병원과 지금 MOU를 맺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과 질환 부분에 있어서 특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회사가 많이 없었는데 G3BNT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제약주의 어떤 안과 질환 부분의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종목을 함께 봤습니다. 일단은 포트 제외가 돼 있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송동현 팀장의 텔콘 종목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텔콘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매수 가격을 현재 가격 오늘 종가로 하실 건지 내일 시가로 하실 건지 좀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베팅을 할 때는 보통 종가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 좀 다 괜찮은 일단 방법입니다. 일단은 자리가 중요한데요. 회사의 그 차트의 자리가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 자체가 현재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죠. 6.7%, 7%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거래량도 전날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게 다음 주부터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가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가격을 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종가에서 일단 베팅 하시는 것을 일단은 권해드립니다. 오늘장 종가로 텔콘을 한번 포트에 넣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생겼죠.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텔콘 종목이 이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오늘 이제 빠지게 되고요. 텔콘은 오늘 종가로 내일 신규 편입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자,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까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0616번님의 문자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실업이고요. 25,100원에 30% 계속 내려갑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송동현 팀장님, 한세 실업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세실업을 일단 한번 보니까 차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예. 지금 25,100원에 일단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25,100원이면 지금 차트가 거의 1차적인 지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신 것을 한번 추측을 해서 미리 한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지선을 제가 끄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5일선 밑으로 주가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도 좀 내려갈 확률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여러 가지 보조 지표선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방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실 떨어져서 또 그 반등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인 펀드멘탈 자체가 나쁘지 않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의 안정성이 일단 있는 회사예요. 그렇지만 뭔가 성장성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은 주가가 더 밀리다가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은 이 회사가 옷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확장 세기에 있어서 소비력의 증대가 되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주식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업종이 전반적인 구매력이 올라가면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저희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은 분명히 주가가 한 번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선은 원금 정도가 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견디고 나서 원금 부분에 정리를 하시는 방향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세 실업에 대해서 자세한 또 리뷰를 해주셨고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66번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12만원에 비중 20% 전망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전일장의 낙폭이 컸고요.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네, 근데 최근 지금 이틀 전에 싱가포르 테마스의 그 블록디 시간의 대량 매매로 10%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그 규모가 약 전체 규모의 2.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조금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 유럽 침투율이 계속 오를 거고 앞으로 바이오주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홀드하시고요. 지켜보시면 충분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번님께서 신신제약 종목이고요. 비중이 높습니다. 40% 매수가가 12,800원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리뷰를 부탁하셨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신신제약은 어떻습니까? 한때 굉장히 또 급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가 지금 정배열을 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2일 날 거의 상한가에 도달한 이후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다음에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조지표, 지금 보시면 RSI라든지 CCI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되리라고 사인을 주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전환 사인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현재 조금 이 5일선이 좀 상방을 타고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일단 필요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12,800원에 잡으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밀린 상황이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신제약이 우선 치매 치료제로 좀 유명하죠. 치매 치료제가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신제약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40%,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중을 그대로 이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14,700원이 전 고점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61선이 깨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10,000원을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9141번님께서 대부 시스터즈 32,000원의 비중 35%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방향성 궁금하다 하셨는데, 정희진 연구원님, 대부 시스터즈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부 시스터즈는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게임으로는 쿠키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를 좀 찾아보니 그 쿠키워즈라는 그 후속탄이 나오면서 CBT 그 비공개 고객들한테 테스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기대감에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32,000원을 하시면 2016년도 하반기쯤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재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수준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 새로운 게임을 내놓고 있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사실상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비중을 낮춰서 가지고 가시면서 다른 것들로 지금 추천드린 종목이라든지 바이오나 어떤 소비재주,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소비재주에서 좀 잃으신 돈 만회하시면서 나머지는 좀 일부 좀 길게 홀딩할 수 있는 만큼만 남겨놓으시고 매도를 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 축소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예상채 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23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420선 회복을 했고요. 장 후반에 강하게 다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1% 가까운 상승인데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코스피 지수 보시다시피 장 후반에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꺾였던 장이 치고 다시 올라오는데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은 오히려 팔고요. 개인만 삽니다. 1,822억 원 사고 기관은 592억 원 팔고 외국인은 1,199억 원 현물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쿼드러플 위침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게 지금 장 후반에 역시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만 805억 원 매수 유지하는 정도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변동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전환했고요. 셀트리온 6% 상승 이어갑니다. 현대차도 강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네요.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은 올라가고 LG화학과 네이버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5.51포인트입니다. 1.72%나 올라가면서 전일 하락폭을 많이 만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래프,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조금은 상승은 같지만 조금은 다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 가져갔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여전합니다. 419억 원, 986억 원 외국인이 사네요. 개인이 126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뭐 전주체가 골고루 사는 가운데 투신 쪽에서 255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정리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진, 바이로메드 모두 올라가고, 특히나 바이로메드가 4%대의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는 1.82% 하락하는데 전일 하락장에서 워낙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CJENM도 2% 안팎의 상승 흐름들 유지하면서 9만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캠텍,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티슈진, 로엔까지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이 4,000원 상승하면서 5%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로엔도 107,900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긍정적 흐름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장 후반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리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올해 들어서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 팀장님? 네, 일단 선물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서프라이즈로 수급이 변동했다 이런 장면은 없고, 코스닥도 나머지 차익 매물 물량이 다음 분기로 이제 롤오버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 매물도 역시나 출회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뚜렷하게 어떤 업종이 잘 나간다 이런 부분이 보이진 않았지만, 우선은 오늘 장세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조선주가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좀 7%대,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나 LNG선, 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중국이 지금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석탄을 쓰지 않고 이제는 천연가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중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발 수요가 가장 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LNG선의 발주,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발주가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도 전반적인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을 때는 조선주가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계열사,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들은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화장품주, 특히 미디어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지속되면서 재룡전기 같이 남북 경협주가 또 강하게 올라간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에 대한 점, 조선주 그리고 전기차 같은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희진 연구원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다 할 그런 서프라이즈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 물량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 상승하여서 1070.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어떤 회복세가 좀 돋보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한국이나 이머징 중국 쪽은 좀 제한적이죠. 아직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더 보자면 송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어떤 그 리스크 감소로 남북 경협주나 중국 관련 소비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화장품이나 미디어 업종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상 마찰로 수출주보다는 좀 글로벌
글로벌 경제 확장 시기니까 이에 맞춰서 소비력 확대 상승에 따른 그런 내수주나 바이오주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좀 돈을 벌어가는 정보가 아닌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네요. 2430선까지 회복하면서 2431.06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오름세인데 여전히 850포인트 지지가 됐고요. 853.9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10전 상승하면서 1070원 2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훈훈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 그리고 지수 종목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즉 네 가지 어떤 파생 상품의 만기일인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평균적으로 1.4% 전후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훈훈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핫5 종목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같이 좀 보시죠. 자, 먼저 은행주입니다. 베이지북 발표됐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죠? 또한 강원랜드, 오늘 그 관련된 의원들 압수수색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철강주와 차바이오텍,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상당히 잘 오르고 있는데요. 왜 오르는지 그런 종목들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주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겠죠. 이샤현재,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기본적으로 KB금융과 몇몇 종목들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은행은 최근 들어서 소위 이팔성 전 우리지주 좀 과거의 회장과 좀 노이즈가인지 몰라도 이 종목은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융 3사가 현재 빨간불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때 베이지북이 발표됐습니다. 통상 베이지북이 발표된다는 것을 보면 2주 후에 FOMC가 열리겠구나 이런 관점인데, 잠깐 화면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오늘 베이지북에 나왔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퍼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가장 서머리 그 첫 헤드라인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려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게 2월달로 되어 있었지만 2월달의 데이터가 3월달에 나온다. 그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팩트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12명 있는데 지난 1월달 그리고 이번 2월달까지 겹쳐서 기본적으로 요 단어가 좀 눈에 띕니다. modest and to moderate 해가지고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해 2018년도 1월달과 2월달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베이지북의 키 팩트인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고용과 그리고 임금 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직전 리포트죠. 직전 리포트가 뭐죠? 지난 1월달 리포트처럼 여전히 임금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률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 언제 올릴까요? 통상 경험적으로 보면 3월, 6월, 9월, 12월 아직까지 특정적이지 않지만 올리게 된다면 결국 이번 3월부터 올리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시장에 대한 고민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증시가 결국 많은 분들이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게 된다면 한국의 금융주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오는 빨간불이지만 차트를 좀 잠깐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띈 것들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초 그러니까 1월 12일 고점이 오히려 주가가 상대적으로 밀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하나금융주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1월 12일이죠. 1월 12일 이후에 그렇게 금리가 올리면 은행주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도가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국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금융주를 좀 보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온랜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상당히 혹평을 내렸습니다. 시작 현재 오늘은 0.7% 그러니까 28,950원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는 지금 보시는 강원랜드를 상당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혹평을 하고 있냐면요. 채용비리 등 수많은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33,000원 하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랜드 관련돼서 즉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때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강원랜드 시험 봤는데 예상보다 소위 백을 써가지고 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가 226명이라고 그러고요. 또한 채용비리 연계자가 현재 13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현 업무에서 결국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강원랜드가 딜러가 앞으로 부족할 예정이랍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강원랜드가 오늘 0.7% 상승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가 데이터를 보니까 3월 말 정도 나온답니다. 강원랜드 조사단이 3월 말 정도, 원래는 2월 말인데요. 너무너무 좀 조사할 게 많다 보니까 3월 말에 조사의 결과가 나온다니까 3월 말까지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조금이나 상승했습니다만 3월 말까지 지켜보는 전략이 더 좋겠다 보겠고요. 자, 세 번째 중소형 철강주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게리콘이죠. 미국 NEC 위원장이 사임설에 이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눈에 띈 건 철강업종 오늘 포스코가 상승했고요.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고려제강도 상승했습니다만 상승했던 이유가 뭘까요? 게리콘 NEC 위원장이 결국 이제 본인이 사퇴했다는 걸 보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련돼서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돼서 지금처럼 강하게 못할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상승한 모습 보이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동국제강 그리고 고려제강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지만 이것을 상승이라기보다도 역사적인 신저가 속에서 즉 1년 내 신저가 속에서 잠깐의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종목들은 철강업종, 알루미늄 관세 관련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종목이 알코아입니다. 통상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항상 많이 하는데요. 알코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철강 전쟁을 하겠다 이유로 예상보다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 며칠간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US 스틸이라고 그러죠. US 스틸에 대한 종목을 좀 보시면 자, US 스틸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철강업종은 좋을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유독 철강업종 관련돼서 US 스틸은 지난 3월 2일 날에도 신고가 그리고 좋아졌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업종을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캐터필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철강이 좀 들어와야 되는 목적인데 오히려 1월달 이후에 좀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의 주가도 좀 녹록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잉 기본적으로 철,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정책이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US 스틸만 좋아지고 있고 나머지 관련 산업들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겠고요. 한국에 가장 좀 무리가 있었던 GM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GM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내일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결정된다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민심이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관세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시장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바이오텍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는 같습니다. 오늘 차바이오텍 주가가 장중에 상당히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강업종의 주가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자, 차바이오텍 시작 현재 8.4%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고가가 36,950원까지 갔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주가 최근 왜 이렇게, 특히 오늘 왜 이렇게 상승할까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모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페이퍼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 증권사입니다. 모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나왔는데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 자, 오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차바이오텍 관련돼 가지고 규제 완화 전망 그리고 줄기세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이 뭐죠? 목표 주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습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내놓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잠깐 좀 보시긴 어쩌면 잠깐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자, 차바이오텍이 그 뇌졸중 치료제 상용화 시점이 2021년이랍니다. 앞으로 좀 많이 걸리고 있죠. 한국의 2021년 기준으로 뇌졸중 환자가 100만 명이면 차바이오텍이 그중에 약 1% 기준에서 보면은 얼마죠? 1만 명입니다. 따라서 1만 명 기준으로 1회 투여가 300만을 때 약 300억 추정된다. 이런 모습 속에서 주가 상승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자, 뇌졸중일까요? 뇌졸중일까요? 단어가 틀렸습니다. 뇌졸중입니다.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인데 자, 증권사가 페이퍼를 내면서 결국 이렇게 단어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면서 이런 페이퍼가 과연 신뢰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 페이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물론 해당 애널리스트는 애써서 만들었지만 이런 단어가 예상보다 틀렸다. 이런 부분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오늘 장중에는 36,950원, 시작 현재는 35,1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밀렸습니다만 과연 이런 페이퍼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신뢰하실지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 3사가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무엇보다 성과 상승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시작 현재 조선업종의 모습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는 최근 들어서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개인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매수하지 않은 이상 조선주의 상승 예상보다 신기루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눈에 띄는 핫5 종목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리뷰 짧게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망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물옵션 그런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좀 무사히 좀 지나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2시 한 40분부터 좀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좀 키운 부분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기관 쪽에서의 순 매수세도 좀 증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방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은 변동성 장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특별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바라보는 자세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자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전에 과대납폭했던 종목 위주로 해서 상승력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수의 변동성에 의한 저가 매수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어떤 불안감을 좀 자극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어떤 FOMC 회의, 그러니까 3월 말에 있어 FOMC 회의를 이벤트가 끝나면은 다시 주가는 시장이 우상향 방향으로 상장사들의 실적이나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다시 우상향 방향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 장의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좀 하락장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이제 지금 현재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나면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좀 시장 예상치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 1분기 실적을 대비한 실적 개선주를 좀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볼까요? 우선 역시 IT 종목을 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LG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선 3월 초부터 좀 주가가 좀 떨어진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상승력을 갖고 가는 점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이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전 쪽에서의 실적이 돋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OLED TV 쪽에서의 출하량이 올해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OLED TV 쪽에서는 역시 시장 점유 1위는 삼성전자지만은 이 LG전자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이 시장 점유율을 올해 많이 좁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역시 전통적인 강점 부분인 가전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나 무선 청소기 또 홈 뷰티 기기로 이어지는 이런 신성장 제품군 쪽으로 해서 판매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 선진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 기조가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LG전자의 가전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휴대폰 쪽에서는 예상보다 수익성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는데, 하지만 연간과 분기로 봤을 때도 이 휴대폰 쪽에서의 적자 부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쪽으로도 좀 안정화를 더 갖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내일장 관심을 두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